하겠습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희 한 달 만에 이제 다시 나와주셨는데 그동안 사실 방송 출연도 많이 하시고 좀 어떻게 바쁘게 지내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상 뭐 가가지고 방송에서 거의 뭐 할 말 못할 말 다 하고 다녔죠. 예. 저희도 뭐 사실은 어디서라 이거 많이 보이셔가지고 저도 많이 지켜봤는데 자, 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가장 핫한 소식이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 아, 어제 사실은 개표 방송도 늦게까지 하셨지 않나요? 그 유튜브에서. 뭐 언제까지 하신 거예요? 12시 넘어까지 하시죠? 예, 한 10시 50분까지 하고 우리 김준일 대표님 또 오늘 아침에 중립기어 나와야 된다 그래가지고 저도 나와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쯤 하면 됐다. 아하. 예, 그렇게 보냈는데 사실 되게 아쉬워요. 아, 아쉽다.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선거에 있어가지고 방법론이라고 하는 거는 트렌드가 있는 것인데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를 통해 가지고 국민의힘은 승리 방정식이라는 걸 구축했었어요. 이렇게만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과거에 80년대로 가면요, 8, 90년대로 가면은 보수 정당이 이기는 방법이 뭐냐면 전라도 고립론이에요. 아, 전라도 고립론? 전라도를 고립시키고 전라도 사람 욕하면서 충청도까지 끌고 모으면 이긴다가 전략이었어요. 그러니까 호남 고립론이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웬만하면 과반을 할 수 있는 거죠. 총선 같은 데서. 그런데 그렇게 더 이상 안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랬을 때 이제 나온 것이 이제 사실상 세대 포위론이나 이런 전략들, 중도화 전략 이런 것들인데 이걸 포기하고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에서는 호남 고립론을 간 거예요. 지지층만 끌어안겠다. 우선 기본적으로 이번에 선거운동 하자마자 지도부에서 했다고 하는 게 충청 향후를 잡아야 된다 이런 소리 하고 다녔잖아요. 네, 그게 시대착오적이고 과거 호남 고립론, 충청 향후를 잡는다는 건요, 충청도 우대론이 아니라요. 실제로 호남 고립론으로 받아들여요. 호남 유권자들은. 지금 나이대가 한 20, 30대 되시는 분들은 그때 선거 문화를 잘 모르셨을 수도 있겠지만 당의 기본 전략을 항상 보면은 충청도는 잡는다. 이런 식으로 가고 호남에 대해서는 오히려 고립을 시킨다가 전략이었던 때가 있고, 뒤집어 말하면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되실 수 있었던 것도 뭐냐면은 도저히 이 구도를 깰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김종필 총재랑 결국에는 연대에서 DJP를 하면서 그 호남 고립론을 벗어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그 맥을 제대로 짚은 거죠. 그런데 그때도 한번 보세요. 그때도 보면은 결국 충청도 표를 떼어내는 순간 보수 정당이 정권 재창출 실패한 거예요. 근데 강서가 어쨌든 충청이 좀 충청 그 출향인이라 그러나 그런 분들이 많은 거는 사실 그거는 예전같이 예전에는 예를 들어 3, 40대라 하더라도 서울의 상경에서 3, 40대가 된 사람들은요. 그 당시 90년대에 나는 충청 사람인데 서울 살고 있다라는 아이덴티티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저희 80년대생이나 90년대생쯤 되면요. 80년대생쯤 되면은 우리 부모님이 대구 사람이다. 저는 이런 게 있거든요. 그 정체성 정도만 살아있지 저는 서울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90년대, 2000년생쯤이잖아요. 그럼 어떤 상황까지 생기냐면요. 우리 할아버지가 대구 사람이다예요. 그러니까 그게 완전 다른 세상이거든요. 거리감이 다르다. 근데 여기다 대놓고 충청 지금 예를 들어 벌써 유권자 중에 보면은 2004년생이 유권자입니다. 아, 그런가요? 2004년생이면은 아버지가 빨리 나으셨다 그러면은 80년대생도 있을 수 있고 70년대 후반생이거든요. 이러면은 거기는 할아버지가 지역 출신인 이제 손자들이거든요. 2004년생들이면요. 이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충청 향후회를 잡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저 아저씨 뭐 잘못 먹었나 이런 느낌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지금 여당의 지도부가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여당 지도부가 전부 다 50년대생이거든요. 50년대생, 60년대생. 그리고 뭐 장예찬, 김영미 이런 사람들은 생물학적으로만 그거지 생각하는 건 그 수준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돼가지고 선거 전략이 그렇게 잡힌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저한테 이제 뭐 당원권 정지 징계 때리고 이렇게 저 쫓아내려고 했던 건 첫째 우스운 일이지만은 둘째로 더 웃긴 게 뭐냐면요. 저라고 제가 모든 걸 다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사무처 당직자 중에 이 세대포이론이나 아니면 호남 공약 이런 것들의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굉장히 에이스급 사무처 당직자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계세요? 이 사람들 지금 전부 다 기획부서에서 밀려났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은 징계 먹고 지금 이제 휴직 중이에요. 지난 선거에서 제가 지휘관이었다 그러면은 실무 책임자였던 사람이 지금은
징계 먹었어요, 당에서. 드러나지 않는 징계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선거 전략에서부터 이미 약간 예견된 패배였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준석을 징계하는 거는 표면상 드러났지만은 이준석과 뜻을 같이 해가지고 이 전략에 중추가 됐던 사람들마저도 당 내에서 징계를 해버렸기 때문에 네. 이 말은 뭐냐면은 사무처 당직자도 이준석이 했던 전략을 하자는 얘기를 당내에서 할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사무처 당직자들은 이 사람들은 정규직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에서 계속 해오면서 오히려 지도부는 2년마다 바뀌지만은 이 사람들은 계속 꾸준히 당을 위해 노력하는 진짜 애당심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전략에 대해 가지고 이의를 제기하기도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 놨으니 네. 이 사람들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인데 이번에 지도부가 가가지고 충청 향후를 공략하겠다느니 무슨 뭐 빌라 아파트로 하겠다느니 이런 거 했을 때 입도 뻥긋 못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지금 밖에 외견상으로 여러분이 걱정하는 것보다 안은 더 지금 안은 더 안 좋다. 선거 전략을 애초에 수립하는 데부터 문제가 있었다. 실무자들이 지금 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대표님이 가장 화제가 됐던 거는 그 저희 득표율 격차 이제 예상을 하실 때 한 방송에 나오셔서 18%포인트 차이로 이제 여당이 패배할 것으로 본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격차가 17.15%포인트 차이로 나오면서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약간 윤석 대표가 맞았다 뭐 이런 얘기들 어제 밤에 많이 나왔는데 뭐 사실은 이제 뭐 사이비 평론가 이런 코멘트까지 들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김병민, 장해찬류 그리고 지금 지도부는 이제 우리가 북한하고의 체제 경쟁이 끝난 것처럼 지금 이 사람들과의 체제 경쟁을 더 이상 할 이유가 없어요. 네,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이제 다 틀렸다는 게 증명이 됐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하나씩 비집고 들어가가지고 이런 거 사이비 평론가 이런 거 짚을 필요도 없고요. 이제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럼 시간이 없다. 보수가 다시 한번 정신 차려가지고 선거에 임할 것이냐를 고민해야 되는 거고요. 이 사람들이 꽂아놓은 보릿자루예요 이제 그냥.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오늘도 아무 말 안 하고 지나갈 거예요. 이 사람들은 분리할 때는 입 닫고 지나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입 열면 안 되고요. 그리고 지금 하는 걸 보면은. 그런데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17.87을 원래 얘기했거든요. 17.87을 원래 얘기하셨네요. 네, 17.87로 얘기했는데 그래서 반원이 18 얘기한 건데 왜 그러냐면 실제로 지난번에 21대 총선, 그러니까 2020년 총선에서 강서 가불병의 투표자 수를 합치셨군요. 합쳐가지고 거기서 미래통합당 대 민주당 격차를 보면은 17.87%였어요. 그것이 그대로 나타날 자, 그러면 그게 그거 갖고 얻어 걸린 거냐라고 하시면 얻어 걸렸었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본질을 보면 돼요. 자, 지금 미래통합당 시절에 뭐 했냐면은 황교안 대표가 거의 배바지 될 정도로 끌어올려가지고 보수를 다 대통합하겠다 한 거예요. 네, 당시에. 네, 그래서 완전 배바지 될 때까지 끌어올려서 더 이상 이제 끌어올릴 수 없을 때까지 끌어올렸는데 그게 그 정도 격차였던 거예요. 그러면 김종인, 이준석 체제에서 그러면 이거 갖고 안 되는 게 때문에 뭘 더 하려고 했냐 그러면은 첫째로는 세대적 접근.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이 먼저 무릎 꿇으면서 시작됐던 호남에 대한 진정성. 이 두 가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거 둘 다 완전 싹 걷어 던지고 다시 또 배바지같이 이렇게 끌어올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 보수. 그 과거 전략을 다시 회귀됐다. 이거 더 끌어올리면 바지 찢어지고 이제 막 난리 나요, 이제. 그런데 이게 지금 보시면요. 이거의 결정적인 지점 두 개 있었던 게 뭐냐면은 우선 젊은 세대의 이탈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께서 이념으로 정치하겠다라고 선언하신 뒤로 젊은 세대는 공산 전체주의라는 단어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지 못합니다. 아무래도 익숙하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으로 갈등 조사라는 걸 하잖아요. 옛날 2019년에 쿠키뉴스에서 사회적으로 중요한 갈등이 무엇이냐,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갈등이 무엇이냐 조사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어떻게 나왔냐면요. 나이 든 세대로 갈수록 지역 갈등이나 아니면은 이념 갈등 이런 게 나와요. 그리고 40대, 50대 가면은 경제적 계급 갈등이 나와요. 그렇겠죠. 40대, 50대 가면 경제적 계급 갈등이 나오고, 그 다음에 20, 30대 가면은 사회적 갈등으로서 젠더 갈등이 나오기 시작해요. 2019년부터 젠더 갈등이 1위였어요, 20대에서는.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느끼는 갈등의 요체가 뭔지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갈등이라는 거는 내가 위협을 느끼는 거거든요. 자, 그랬을 때 지금 여느 20대 젊은 사람이 대학을 졸업할 때 취업 고민할 때 공산 전체주의 세력 때문에 내가 취업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적은 게 아니라 없습니다. 그렇죠. 20, 30대에는 없겠죠. 20, 30대
내가 취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내 최우선 과제인데 네. 공산 전체주의가 가장 큰 문제다. 이걸 해결해 주세요 하는 사람은 그건 약간 정신이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아마 취업이 안 될 거예요. 그런 식으로 네. 생각하면은. 네, 네. 그런데 어쨌든 그런데 그럼 대부분의 사람이 생각하는 건 오히려 제도적인 문제에 있어서 영향을 많이 받는다 생각하거든요. 네, 네. 예를 들어 지방 대생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좀 지역 인재를 선발하겠다, 우대한다. 이런 제도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동작하고 있어요. 네, 네. 그럼 이 제도에 따라가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유불리를 따질 수 있는 것이고 첫째로. 네, 네. 두 번째는 성별 할당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오히려 내 삶에 큰 영향을 준 주제지. 그렇죠. 네. 공산 전체주의 때문에 내 삶이 피폐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걸 붙들고 젊은 세대를 공략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젊은 세대는 야, 나 지금 취업 걱정 때문에 미치겠는데 대통령은 공산 전체주의 얘기하고 있네? 여기는 완전히 우리 생각이랑 괴리돼 있구나를 보여준 거예요. 그 젊은 층의 표심을 제대로 공략을 거의 못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요. 보통 어떤 정치적 주장을 하면요. 저 주장은 나에게 도움된다, 도움이 안 된다 이런 표계산이 돼요. 네. 네, 예를 들어서 성별 할당제를 한다고 했을 때 야, 저 제도하면 나한테 유리하겠다, 불리하겠다 이런 건 약간 판단이 돼요. 그렇죠. 네, 거기서 표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보여준 건 뭐냐면은 공산 전체주의가 중요하다 이렇게 하는 순간 젊은 세대 봤을 때는 저 사람 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랑 관계가 없는 얘기를 저거는 한다. 표가 나올 구석이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이상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득표 전략으로서 그냥 젊은 세대에게는 마이너스인 거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 뭐 미시적으로는 선거 초반에 충청향후에 공략한다 들어가면서 네. 가장 저항이 많았던 게 뭐냐면은 강서구에 호남 인구가 많다고 지금 하는데 호남 향후에는 이게 뭐야 이러는 거예요. 네. 자, 수도권에서 국민의힘 후보들과 네. 민주당 후보들의 큰 차이가 뭐냐면요. 국민의힘 후보와 민주당 후보 둘 다 충청 향후엔 전략거리입니다. 뭐 지역에 있는 단체면 가시니까죠. 뭐. 민주당 후보 영남 향후에 나옵니다. 아하, 네. 국민의힘 후보 호남 향후에 안 갑니다. 아, 안 가요? 네.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냐면 평생 살아온 지금 저희 나이 때 말고요. 지금 60대쯤 60대 50대 후반쯤 되신 분은요. 전라도라는 표현 자체가 비하적 표현이에요. 에이, 설마 또 이렇게 지역 표심을 공략하셔야 되는 분들.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게 뭐냐면요. 이게 있어요. 우리가 호남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네. 그리고 전라도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네. 정작 호남 분들을 만나보면은 전라도라는 표현을 쓰거나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거부감 별로 없습니다. 그럼 뭐 그냥 전라도니까. 근데 국민의힘 쪽 계열의 사람들은 예전에 본인들이, 그러니까 60대쯤 되시는 분들은 예전에 전라도라는 말을 비하적 표현을 썼던 적이 있는 거예요. 그 인식이 남아 약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네요. 그래서 전라도라는 말이 비하적 표현이라고 자기들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끔가다 제가 방송에서 전라도 그러잖아요. 네. 그럼 저 걱정해 주신 분이 연락해요. 이렇게 가서 그렇게 전라도라는 말 쓰시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실제 당내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렇죠. 근데 이게 저희 세대는 그런 거부감도 전혀 없고 애초에 그런 의도도 아니고 그런 표현을 써본 적이 없거든요. 네. 이걸 아마 보시면서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근데 그 기조가 아직 들어있어요. 아, 그러니까 그런 정서 자체가 약간 문제가 우리가 가지고 저 사람 전라도 사람이야 라는 표현을 썼다 그러면은 그거는 을의 비하적인 표현을 썼던 것이지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네. 이런 거 하나하나부터가 실제 호남 주민이나 아니면 전라도 주민한테는 굉장히 괴리감 느껴지는 거예요. 예. 나는 전라도 사람이야 그러는데 왜 저쪽에서는 그 표현을 쓸 때 약간 깨림직해 하지? 이런 것들. 근데 저는 이 두 가지고 그게 미시적인 거고 거시적인 맛은 뭐냐면요. 이번에 잼버리 사태가 컸어요. 잼버리 사태까지. 예. 네. 국민의힘에 있는 사람들은 이걸 못 느꼈겠지만은 네. 데자뷰가 된 거죠. 어떤 데자뷰? 호남 홀대의 데자뷰가 된 거죠. 기시감이 드는 거죠. 예전에 호남 홀대론이나 이런 것들을 보수가 할 때. 과거에 70년대, 60년대에 있었던 그런 것들에 대한 데자뷰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뿌리 깊은 그게 있어요. 호남의 예를 들어 인프라에 대한 투자나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 그래서 전라도 계신 분들은 이런 얘기해요. 아직도 가보면은 제가 순천 살다 왔잖아요. 네네네. 전라선 철도가 복선 철도가 된 게 얼마 안 됐어요. 네. 여수 엑스포 하면서 그리고 KTX 개통한다 하면서 복선 철도가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전라선이라는 철도는 가장 늦게 복선화가 된 곳이에요. KTX도 늦게 뚫렸고. 그렇죠. 네. 지금도 KTX가 순천까지 가는 게 목포까지 가는 것만큼 보다 느려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항상 차별에 대한 의식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보세요. 이번에 대통령께서 잼버리 가가지고 스카우트 복장 입고 다 하신 다음에, 그러니까 가서 기분 내는 건 다 한 다음 나중에 안 되니까
전라북도 지사 김관영 지사부터 공격하고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잼버리 예산이라 그러면서 그 새만금에서 다 깎아버리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야 광은 다 그쪽에서 내고 왜 욕먹을 때는 우리 쪽에 돌리냐? 이게 센데 이게 문제 무슨 뭐냐면요. 굳이 지금까지 투표 성향을 보면요. 전라남도보다 전라북도가 보수 쪽에 가까워요. 아무래도 뭐. 네. 근데 이번에 전라북도를 공격한 게 된 겁니다. 근데 강서구는 이제 강서구민들이 한 건데 그런 것도 영향을 미쳤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젊은 세대에게는 충청향후의 그 호남향후 이런 개념이 약해가지고 네. 공략에 실패했고 네. 반대로 나이 드신 분들 중에서 예를 들어 지금 그러면 호남 출신이신 강서구 인구 입장에서는 이거 뭐지? 옛날에 약간 내가 상경했을 때 느끼던 그 싸한 분위기인데? 그러니까 연령대가 좀 높으신 분들한테도 약간 악재로 작용했을 것이다. 그래서 높으신 분들한테 그게 오히려 마이너스 작동한 거죠. 그러니까 이 구도에서 네. 다른 데는 하나도 효과가 없고 그 네. 충청향후에 공략하는 게 네. 잃는 거는 엄청나게 이제 갖다 잃은 거죠. 그래서 저는 이 2030과 출향 호남민들을 잃어버린 것 이거는 네. 극복이 불가능합니다. 이 상태로 가가지고. 네. 근데 뭐